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교회, 또 교회가 생각하는 세상, 이 간격을 좀 좁혀보고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부여한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술성입니다. 무엇인 것을 만들어낸 것을 보고 만족해야 하고, 그래서 모든 세상살이가 따지고 보면 이 예술을 위해서 산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 가진 영혼의 그 만족도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얼마나 평안하냐, 만족하냐, 그럴 때 행복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연도 동물도 곤충도 다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있지요. 생긴 모양이나 색깔,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이나 곤충, 자연, 이런 것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유출해서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예술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공간,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장 최초의 공간 예술은 신의 창조 예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소산이 신의 예술이라. 그렇게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이 어디서 왔나, 어떻게 되나, 어디로 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우리는 우주의 경륜과 이 섭리,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고 또 섭리하시는 이 모든 섬세함, 그것을 오묘한 예술이라고 극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것이 아주 경륜이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경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의 창조를, 그 창조의 예술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도 봅니다. 창조자는 이 모든 창조의 유산을 인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그것을 누려라,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누리라 그랬어요. 신의 창조를 누리라. 떠오르는 태양에, 떠오르는 달에, 반짝이는 별에, 부는 바람에, 모든 그 창조의 예술을 누리라. 그렇다면 진실한 인간 형성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그 예술적 삶의 가치를 소유해보는 것도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예술적 가치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꽃이 아름답다, 바람이 시원하다, 햇빛이 고맙다,
이런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인간 삶의 모두가 다 또 공간 예술입니다.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다 예술이에요. 사람의 삶의 모두는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예술이 공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랑이 공간에 있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예술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고 그것이 실현될 때 그것이 이상적인 사랑이 됩니다. 현실만 생각하고 즉석에서 누리는 사랑은 가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은 동물적인 사랑이에요. 음악 예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악은 백지 한 장에 오선을 그리고 마디를 만들고 또 박자를 만들고 멜로디를 만들고 또 좋은 그 음색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뇌파와 우리 사람의 가슴에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음률을 찾기 위해서 악기를 여러 개를 넣고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또 강약을 찾아내서 그것을 오선지 위에 그리는 것이 작곡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의 마음의 감화를 이뤄내는 것이 바로 음악 예술이에요. 그것도 공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글을 쓰는 사람, 패션 디자인, 서화, 과학, 건축가 모두가 다 공간의 그 이상을 가지고 예술을 창작해내는 것입니다. 농부도 그래요. 농사를 짓는 사람도 그냥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생종이 나오고 단맛이 나오고 신선한 게 나오고 꽃도 옛날에 백합이 한 송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백합이 5송이, 4송이 돼요. 색깔도 옛날에 백합은 하얘만 백합이었어요. 지금은 노란색, 자주색, 파란색, 이런 빨간색 여러 가지 백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것은 오직 신이 허락한 인간에게만 주어진 은총입니다. 인간의 절대적 필요는 문화예요. 이 문화는 정치, 경제, 예술 이런 조화로 인간의 삶을 창작해 나가는 겁니다. 이 요소가 충족이 될 때에 인간은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문화의 공간에서 이것이 창작이 잘못되을 때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모든 삶의 부자유를 만들어가죠. 또한 정치도 공간 예술에 들어갑니다. 이 공간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 국가가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건축 설계사가 제도기 위에 백지를 놓고 펜과 제도기를 가지고 건축 설계를 합니다. 구조에 따라 재원을 계산하고 안정성, 영구성, 편의성, 경제성 다양한 것을 따져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개인, 그 제도사가 가지고 있는 설계사가 가지고 있는 예술의 혼을 더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작품이란 사용자의 편의성과 경제성, 미관 여러 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설계사가 설계를 이루어 놔도 그것이 완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설계에 필요한 기능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능 인력이라는 기술자지요. 그런데 이 기술자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공간 예술가의 예술을 거부하거나 그 예술이 잘못되었다고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고도의 예술이라 해도 개인의 예술을 손댈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고가의 어떤 그림이나 글의 평가를 받아온 것을 현재의 내가 그림이나 글에 아주 유명하다고 붓이나 어떤 화붓을 들고 덧칠을 하거나 그것을 고쳐낼 수가 없어요. 덧칠을 해서도 안 돼요. 예술 자체는 예술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이의 예술이 있다면, 다른 이의 예술에 문제점이 있다면 스스로 붓을 들고 이것이 예술이다라고 자기 예술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예술품에 붓을 대거나 덧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모든 예술이 그렇듯이 예술가가 죽고 나야 예술의 가치가 평가를 제대로 받게 됩니다. 정치 예술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일기장 넘어가는 것 같아. 한 장 한 장. 옛날에 우리 이 고구려 시대, 이조 시대, 공화국 시대 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넘어갈 때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그 공간에 예술을 실행해 왔습니다. 60년대에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아무도 그것이 된다고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월남전선에서 피 흘리고 죽고 생명의 대가로 고속도로를 완성됐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심한 후유증을 앓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바로 제 세대가 월남 세대인데, 지금 내 친구들도 보면은 고엽제 고통에 시달려서 많은 고통을 겪고, 물론 국가가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육체적인 고통은, 가족의 모든 고통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에 누가 고속도로를 만들었느냐, 또 새마을운동을 왜 했느냐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폭력으로 인한 사회 파괴를 보면 군사정부의 이 불량배, 폭력배를 소탕했던 정권의 향수를 그리워하고 그것을 부정하지를 못해요. 하나의 예술이 이루어지려면 예술가의 고뇌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문제는 다른 예술에는 없는 정치 예술에는 참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이의 예술에 덧칠을 하고 넘어간 일기장을 뒤쳐서 뒷 일기장에 가서 그려놓은 소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소의 귀를 고쳐버리고 다리를 고쳐버리고 색깔을 고쳐버리고 결국은 돼지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은 참 문제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그 예술가의 낙관을 지워버리고 자기 낙관을 찍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정치 예술이에요. 예술가의 선택한 예술의 기법과 도구를 폄하하거나 방해해서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정치 예술도 정치인만 보고 감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치 예술을 공개된 장소에서 전 국민이, 온 세계가,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감상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술의 실현을 통하여서 막 이 진실한 국민과 국가 행복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나간 일기장을 뒤쳐서 그 일기장을 뜯어 고쳐본들, 그것은 일기장이 아닙니다. 예술인의 아름다움은 진실입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유출되는 예술품이 관람자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예술인의 작품은 국가와 국민에게 더 나간다면 인간에게 행복을 주어야 되는 것이 참 예술이에요. 정치 예술이에요. 그 예술은 공간에서 설계되고 설계된 예술의 실상이 나타날 때
아름다운 예술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술인과 예술, 귀하게 여기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감상하고 누릴 수는 없겠습니까? 어떤 예술가도 무가치하고 보람없는 예술을 기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람자의 정서와 감정에 따라 예술의 가치는 평가됩니다. 예술의 혼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술과 예술가를 존중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는 예술의 극치를 이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카나다의 토론토에 갔더니 대학 건물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대학 건물 중에 그 굴뚝이 있는데 네 귀태에 면류관이 있어요. 근데 그 면류관에 뚜껑을 다 덮었는데 면류관 하나의 뚜껑을 덮지 않고 반만 삐딱하게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왜 그 유명한 건축가 교수가 지었는 건물인데 왜 저렇게 반뚜껑은 열어놓고 있습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의 그 대답이 세상에 완전한 건축물은 없다.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건축가입니까? 4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얼마나 훌륭한 건축가입니까? 건축에는 완전함이 없다. 예술도 완전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건축학자의 말입니다. 인간은 창조의 예술을 행복으로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예술을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얽매여서 우울하거나 그 어떤 것에도 지배받아서 본연의 인간의 아름다움, 본연의 인간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 좋아요, 또 무엇입니까?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유튜브 방송에 상당한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